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중세 철학을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근대 철학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한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학적 풍토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와 욕망이 억압되었었죠. 그러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과학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로운 인간이 탄생하는데요. 철학도 이와 동승하여 인간에 대한 탐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이라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인식에 관한 탐구입니다. 즉, 인식론을 말하는 거죠. 인식론이란 인간이 세상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근대 철학은 이 이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이성에 관하여서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본격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본격적으로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데카르트는 생각하기를 인간이란 태어나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본유관념이라 하는데요. 플라톤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유관념은 이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재되어 있는 지식들, 즉 본유관념을 하나씩 밝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유관념을 밝혀내는 능력을 무엇으로 할지 어려웠던 겁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하자니 감각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자니 그 지식 또한 누군가가 정해준 일방적인 것인 거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있으니 바로 이성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이성을 신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 신의 존재는 거짓이 없는 참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신이 주신 이성으로는 인간 스스로가 참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세상을 인식하는데 이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의 이런 주장을 합리론이라 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흉을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경험론자입니다. 흉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관한 지식을 가진다라는 본유관념을 철저히 깨부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지식이란 경험에 의한 습덕으로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은 철저한 경험적 관찰로 인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지각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찰을 보여줬는데요. 인간의 정신이 생기기까지 구체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인상이라는 경험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 인상으로 관념이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의 결합으로 정신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키우던 고양이 발톱에 긁혀서 피가 났던 인상을 가졌다 합시다. 그러한 인상은 곧 고양이는 위험한 동물이다 라는 관념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고양이는 위험한 동물이라는 관념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일까요? 적용된다면 세상의 모든 고양이들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 죽는다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어 죽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은 늙어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흉은 말하기를 인간의 상상력 때문이라 말합니다. 즉, 내가 경험한 인상을 통해
모두가 그럴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휴문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모든 진리와 지식은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요. 자, 경험론자인 휴메의 이 같은 주장대로라면 합리론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합리론자들은 이성을 통한 완전한 지식을 말했지만 휴메의 주장대로라면 절대적 지식이란 게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식은 그저 상상력에 불과한 것이 되죠. 이렇게 합리론과 경험론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시킨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칸트입니다. 그는 합리론과 경험론이라는 이성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하는데요. 칸트는 유명한 말을 했었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란 경험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라는 말은 경험 없이는 텅 비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축구라는 개념은 알아도 축구를 안 해봤다면 그 개념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정돈되지 않는 경험들은 의미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칸트는 이러한 비판하에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른바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이죠.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합리론과 경험론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말입니다. 먼저 선험적이라는 말은 합리론의 본유관념으로서 항상 옳은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종합 판단이라는 말은 경험론의 입장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연결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말은 항상 옳으면서도 지식을 생산하게 해주는 판단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비판적 태도로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한 인물입니다. 더더욱 칸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들라면 지금까지의 설명에서 더 나아가 이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한 것인데요. 바로 계몽주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인식 체계를 재검토한 것입니다.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가지고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알려고 했었죠. 하지만 칸트는 이데아의 세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며 더 이상의 탐구는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 집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을 지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 의무를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인간의 선한 의지가 선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즉, 선한 의지를 발동시키는 정언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하는 동시에 이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면서 계몽주의 시대를 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행동을 이성에 눈뜨지 못하는 자들을 어둠에서 나오게 해주는 행동이라 믿었죠. 지금까지 칸트에 대해 설명했다면 다음으로는 헤겔에 대한 것입니다. 칸트가 이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헤겔은 이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역사는 시대를 거듭함에 발전합니다. 마찬가지 이성 역시도 인간의 진보와 함께 발전했는데요. 헤겔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보편적 이성을 내세웠습니다. 보편적 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절대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성의 발전 과정을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감각적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사물들을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후 지각의 단계를 넘어 사물과 사물의 관계와 법칙까지 인식하는 오성의 단계까지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자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이성에 이른다고 말하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보편적 이성에 있습니다. 이 보편적 이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개인을 뛰어넘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철학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고 하면 관념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 이성이 의식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이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의 이성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와중에 합리론과 경험론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을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이성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인 헤겔은 역사의 발전과 같이 이성의 발전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근대 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정신을 1차적으로 하는 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근대 철학이 붕괴되면서 정신이 아닌 물질이 1차적으로 우선시되는 철학의 시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근대 철학의 붕괴 시대입니다. 철학자들을 들자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